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더 들떠 있는데요. 2부는 제가 정말 자신 있거든요. 2부는 최유리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쇼팽의 곡들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발라드, 마주르카, 왈츠, 폴로네이즈의 순서로 연주할 예정인데요. 무용인인 제게도 무척이나 익숙한 음악들입니다. 요즘에는 발라드라 하면 서정적인 대중가요를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발라드라는 말은 중세 프랑스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서 춤추다라는 뜻의 라틴어 발라레가 그 어원입니다. 그러나 춤곡은 아니었고요. 이야기 형식의 서정시나 서사시 등 문학 양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시인이자 작곡가이며 가수인 사람들, 즉 음유시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가 곧 노래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4곡도 모두 아담 미키에비치라는 시인의 시가 바로 영감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발라드 1번의 배경이 된 시의 내용은 스페인의 압제에 맞서는 무어인의 저항을 칭송하는 내용인데 쇼팽의 조국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과 묘하게 맞물려서 쇼팽의 심금을 강하게 울린 것이 아닌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발라드는 2개의 주제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분류된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소나타 형식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시부에 비해 발전부와 재현부의 길이가 축소되었고 코다의 길이가 더 확대된 구조입니다. 특히 제시부의 긴 부분에서는 전조가 적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발전부에서는 다양한 전조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곡입니다. 또 쇼팽은 라이프치히에 있는 슈만에게 방문했을 때 이어서 들으실 발라드 2번의 초안을 들려주었고 아담 미키에비치의 특정 시가 이 발라드를 작곡하는데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특정 시가 언급된 일은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바르카롤 시작 주제 때문에 호수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미키에비치의 시집 발라디아 로맨스에 스비테츠 호수나 호수의 요정 스비테츠 앙카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슈만은 쇼팽의 발라드 1번보다 2번이 예술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더 환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마는 아름답게 파도치듯이 안단티노로 표현된 다음에 전투적인 프레스토 콘 푸오코로 이어지며 서로 대비되는 양면성을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이 곡의 형식은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전통적인 3부 형식은 아니지만 A, B, A, B 코다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1831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케치가 시작되어 1836년 프랑스 파리에서 완성된 곡으로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작곡된 발라드 1번 오퍼스 23 G단조를 먼저 감상하시고 이어서 아름다운 폴란드의 스비테츠 호수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환상적인 쇼팽의 발라드 2번 오퍼스 38 F장조 A단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최유리 피아니스트를 큰 박수로 2부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서는 주관적, 서정적인 감정미학이 중시되었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악기는 피아노였습니다. 쇼팽은 자신의 작품 대부분을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작품은 소나타 3곡, 협주곡 2곡 이외에는 성격 소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쇼팽의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민속 춤곡의 섬세한 서정성과 수준 높은 예술성을 결합해낸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존하는 마주르카는 71작품이며 작품 번호가 붙은 것은 49개가 남아 있습니다. 마주르카는 폴란드 평민들의 민속춤으로 시작하였으며 마초비아 지방에서 유래된 지역 고유의 특징을 가진 춤곡입니다. 마주르는 보통 빠르기의 춤곡이며 여기에서 마주르카란 장르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린 춤은 쿠야비악, 빠른 춤은 오베르타스라고 합니다.
마주르카는 기교적으로 화려하거나 대규모 악곡은 아닙니다. 하지만 섬세한 감정과 선율의 윤곽, 리듬의 뉘앙스를 담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주 기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퍼스 7은 총 5곡의 마주르카가 있고 오늘은 1번을 감상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듣게 되실 왈츠는 상류 계층의 사교춤으로 유럽 전체에 널리 알려진 춤곡입니다. 춤곡의 반주에 불과했던 왈츠는 19세기에 들어와 연주회용 악곡으로 재탄생되었어요. 쇼팽 이전에 베토벤과 슈베르트도 연주용 왈츠를 작곡하였고 형식은 주로 ABA 형식입니다. 쇼팽의 왈츠는 19곡이 현재 연주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작품으로는 강아지 왈츠가 있죠. 오늘 최유리 피아니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오퍼스 34 3번 F장조는 대단히 활기차고 밝은 곡으로 서주부 A, B, C, A 코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어 들으실 마주르카와 왈츠는 3박자 춤곡이라는 점에서 얼핏 유사합니다. 두 곡을 이어 들으시면서 한번 각각의 음악적, 서정적 특징을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마주르카나 왈츠를 춤으로 춰보면 음악의 구조적 특징이나 움직임의 서정적 특징이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왈츠는 첫 박에 무게중심을 떨어뜨리거나 이동하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마주르카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박에 큰 동작을 이룹니다. 여기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악 이론적으로는 첫 박에 악센트를 주는 것이 왈츠, 마주르카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박에 악센트라고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텐데요. 춤에서도 그런 음악의 특징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답니다. 왈츠는 귀족의 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유연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내재하고 있는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마주르카는 폴란드 서민 농부들의 활기차고 자유분방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왈츠에 비해 마주르카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박에 발소리를 일부러 엄청 크게 내거나 손뼉을 치는 동작도 보여주게 되죠. 왈츠는 반대로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물 흐르듯이 우아하게 춤을 춰야만 합니다. 그럼 농부들의 경쾌한 움직임과 귀족들의 세상 우아한 움직임을 비교해서 상상해 보시면서 마주르카와 왈츠를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유리 피아니스트의 쇼팽 마주르카 오퍼스 7의 1번 그리고 쇼팽 왈츠 오퍼스 34의 3번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공연의 가장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주 역시 쇼팽의 폴란드 민속 춤곡 폴로네이즈입니다. 오늘 최유리 피아니스트가 들려드릴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 앤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E 플랫 메이저 오퍼스 22는 두 가지 테마가 하나로 된 곡입니다. 먼저 작곡된 폴로네이즈는 두 번째 테마가 되었고요. 1330년에 작곡되기 시작하여 1831년 7월에 완성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폴로네이즈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의 형태로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피아노로만 이루어진 폴로네이즈 앞에 안단테 스피아나토 부분은 서주로서 1834년에 덧붙여졌습니다. 이 부분은 16마디의 오케스트라 브릿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쇼팽이 좋아했던 형식인 서주와 무곡의 형태로 완성이 되어서 오케스트라를 수반한 환상곡풍의 대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곡은 1836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얼마 후에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편곡되어 재출판되었습니다. 곡의 처음인 스피아나토는 평안하게라는 의미이며 G장조의 맑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노래입니다. 폴로네이즈는 폴란드에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이며 원래 농민들의 행사 때 쓰이던 춤곡이었지만 점차 상류사회로 전이되어서 귀족적 색채가 짙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쇼팽에게 있어서 폴로네이즈나 마주르카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던 음악이었고 조국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르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유리 피아니스트는 오늘 이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심사숙고 끝에 선곡들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음악이 바로 쇼팽의 많은 대작 중에서도 화려하고 기교가 어려운 작품으로 알려진 안단테 스피아나토 앤 그랜드 폴로네이즈 브릴란테 이 플랫 메이저 오퍼스 22입니다. 저는 이제 본 공연의 해설을 모두 마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무대에서 퇴장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문 뒤에서 마지막 곡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완전히 긴장하고 있을 오늘의 주인공을 위해 여러분들의 아주 큰 박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최유리 피아니스트도 조금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좀 덜었을 것 같은 지금 시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멘델스존의 엄격 변주곡, 쇼팽의 발라드, 마주르카, 왈츠, 그리고 폴로네이즈까지 최유리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레퍼토리로 모두 좀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이 해설을 맡게 되어서 이전에 알던 것 이외에도 음악의 다양한 히스토리나 의미 등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해설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최유리 피아니스트가 준비한 독주의 본 공연은 마무리되었지만 또 다른 의미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앵콜이 남았습니다. 네, 앵콜 원하시나요? 격하게 원하시고 계시군요. 네, 오늘 최유리 피아노 독주에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똘똘 뭉쳐 더욱 특별한 마지막 앵콜 무대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꼭 붙어 다니던 바이올리니스트 조은희, 그리고 숙명여대 동기로 만나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첼리스트 김수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피아니스트 최유리까지 숙명여대 음대 여신 3인방이 함께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트리오 B플랫 메이저 쾌헬 502번 1악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최유리 피아노 독주의 해설을 맡았던 조준희였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앵콜 무대를 우렁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